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시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켜고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요,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의 청구 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중앙지법 기각 영장 중 2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수처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 중앙지법서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요, 홍장원의 외계인 언어 같은 메모도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 공수처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니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서 대통령을 구속을 했다면 이거는 어떤 사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윤곽근 변호사는 공수처 영장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부지법과 우리법연구회가 결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중수부 검사 출신이시죠? 그리고 특수수사를 하셨던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을 긴급하게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계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4시에 긴급 기자회견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대충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잠깐 짧게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청구를 하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왜 서부지방법원이지?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도 생각해 왔는데, 네. 갑자기 서부지원에 하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공수처에서 중앙지방법원에 해도 되지만 서부지방법원에 해도 된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고 계신 용산 곳이 영산이고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부지원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고 말이 막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 청구할 수 있더라도 왜 서부지원이냐. 그래서 거기 결국 서부지원에 우리법연구회에 영장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간 거 아니냐. 영장 쇼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의혹으로만 제기됐지 뭔가 확인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긴급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 그 12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되기 전에 이미 12월 6일, 12월 8일 2번에 걸쳐서 영장,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된 경우가 있음이 밝혀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자 서부지방법원에 우리법연구회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쇼핑을 했다라는 의혹이 이제는 거의 확신으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우리 한번 힘내자고 응원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석방하라라고 우리가 다 같이 댓글을 쓰면서 방송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분노하실 만한 뉴스를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37번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7번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영장 기각을 제보를 받았고 공수처 반박에 재반박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 뉴스를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주진우 의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윤상현 의원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당시에 아까도 말한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어요. 아니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지 왜 갑자기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러고 말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게 잦아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주진우 오늘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느냐, 기각당한 적이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물어봤어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에 한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이나 또는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공수처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재반박을 했습니다. 오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대답해봐라. 참고인이나 피의자든 누구 간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느냐. 응?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에 한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 응?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수처가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보가 있다. 네.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기록에서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제보가 있고 그 제보에는 뭐라고 그 영장 기각된 서울중앙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적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니 니네가 청구한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주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압수수색 영장 등이 수사기록에서 빠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네.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거 공용서류 은닉죄,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될 수 있으니 진상을 밝혀라라고 오늘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 중에 제일 중요한 의혹이 뭐예요?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네. 빼버린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지금 여러분한테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4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8번 뉴스예요. 무슨 내용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중앙지법에서 압수영장 기각이 되니까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거 확인됐다. 영장 쇼핑이라는 뉴스였어요. 지금 4시에 기자회견이. 근데 그 전에 주진우 의원이 영장 기각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 윤상현 의원이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흐지부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소름 끼치는 뉴스를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계속 설명할게요.
6번 뉴스 잠깐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재명이요,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되고 사법 리스크가 낙관적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얘기했죠.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사라져야 되는구나. 이재명 재판 전에 사라져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왜 이렇게 거대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정중계 변호사님 모시고 이거 여쭤본다고 했죠. 정 변호사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됩니까? 아니죠. 근데 왜 저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수사 및 기소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요.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추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추만 안 되는 거니까 기소만 안 되는 거니까 수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과 소수설을 주장하던 것이 얘네들인데 갑자기 뭡니까? 이재명이 범죄 경력이 4개, 재판받는 게 5개. 잘 알고 계시죠? 그랬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어도 재판도 정지된다. 84조에 따라서. 응?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다 정지된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소수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자꾸 한 방에 날려보내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가에 대한 게 우리는 다 알았어요.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되는 거? 그거 원해서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대놓고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 근데요. 더 이상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말을 한마디만 덧붙이면 왜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서두르는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마치 지령을 받듯이 문영배와 그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유야를 막론하고 헌법재판을 빨리 결심하고 선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빨리 탄핵을 해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돼야 지금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5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재판을 전부 다 정지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좀 좋아지고 하니까요. 5번 뉴스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또 입건한대요. 여러분 한번 기사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계속 탄탄해져가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무죄 같아 막 이렇게 하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저게 뭡니까? 지금 뭐 3번에 걸쳐서 그 경호처의 그 중요 간부들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알고 계시죠? 뭐 기각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형법이 정한 정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문자 메시지를 나눴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의 그 핵심 관계자들한테 체포를 저지해라 라고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 그리고 그 입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금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정말 괘씸한 자들 근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입건을 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불소추에 해당되는 거죠. 너무 당연히 네, 근데 이걸 왜 기사 내냐는 거예요. 불소추가 돼서 수사를 할 수 없는데 이걸 왜 입건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내는 게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입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그런데 뭐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불소추 특권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재판을 받는 게 맞는 다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6번 네. 뉴스 다시 보세요.
뉴스가 너무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기존 재판 정지, 사법 리스크 낙관. 이거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 근데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재명 머릿속 생각인 내가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진행되고 있는 5개의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명분을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내세우겠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누굴 앞세우겠어요?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 앞세우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볼 때 느려, 너무너무 이상해 그랬는데 이번에 헌재를 보고 서부지법을 보면서 자꾸 우리법 연구회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왜 중앙지법에서, 방금 기사 제목 봤죠? 중앙지법에서 다시 볼까요? 우리 보면서 해야 돼요, 이거는. 자, 39번 뉴스 보여주세요. 중앙지법 공수처, 중앙지법에서 윤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확인. 아니, 있잖아요, 정 변호사님. 네. 기각이 되니까 서부지법에 가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때는요, 맨 처음에 서부 이 공수처 공조본이었죠. 거기서 중앙지방법원에 최초로 뭐 압수수색 영장이든 통신허가 영장이든 관계없이 넣었으면 이후에도 거기에 계속 넣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당연히. 그랬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12월 6일 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둘 다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은 안 됐는데 12월 8일 날 또 다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그리고 더 문제는 12월 20일 날 네. 체포영장이 또 하나 기각됐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누구에 대한 체포영장인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체포영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12월 6일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12월 8일 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12월 20일 날 또 체포영장까지 기각이 되자 12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수색영장이죠. 수색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이때부터는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으로 바꾼 거죠. 자, 피디님. 아시죠? 시간도. 제가 방금 드린 기사 좀 24시. 띄워주세요. 방금 네. 나온 기사거든요. 프린트까지 못해도 기사만 띄워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네. 기사 하나 띄울 테니까 보십시오. 네. 윤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윤석열 압수수색 통신령 기각 처장 고발 예정이래요. 네네네. 그 밑에 글 크게 좀 확대해 주세요. 우리법 연구회가 수사기관 법원 동원 국헌 문란 행위 내란죄다. 법원 즉각 윤 구속 취소하고 석방하라.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 그리고 또 다른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기각한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청구가 됐으면 발부가 됐을까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더군다나 지금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얘기에 따르면 그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해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면 더더욱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가 됐다면은 아마도 기각됐을 거로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짬짬이가 돼서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됐던 어떤 변호사, 그죠? 아니, 그러니까 판사, 그 다음에 공수처장도 여기에 소속됐던 사람이었다 또는 이거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짬짬이해서 대통령을 구속해서 그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 변호사님 이런 일 자주 있나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자주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이게 이해 가세요? A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니까 다시 가서 B 법원에 가서 다시 똑같은 걸 해요. 그렇다면 A 경찰서에 가서 했다가 안 되면 B 경찰서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께 기각되니까 이쪽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 20일 날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다고 하는데 그 청구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현재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정확한데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사 좀 올려주시죠. 제가 그 기사 2개 드렸지 않습니까? 번호로요? 몇 번요? 지금 지금 맨 마지막에 보내준 그러니까 12월 16일인가 1차로 공조본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 PD님 공조본 예, 예. 윤석열 예. 25일 출석 부른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시계를 되돌려 갖고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12월 지금 저기 18일, 20일 저때 16일이잖아요. 16일 날 공조본이라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8일 날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저 공조본은 뭡니까? 공수처와 경찰과 군검찰 이 세 개 조직이 같이 해서 만든 게 이 공조본인데 이 공조본에서 16일 날 통보를 했어요. 18일 10시까지 출석하라.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1차 출석 요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그죠? 출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2024년 12월 20일 날 다시 2차 그 출석 요청을 해요. 응? 그러면서 25일까지 출석을 불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4개의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이 기각이 됐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20일이에요. 12월 20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합리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1차 소환을 16일 날 1차 소환을 하면서 18일 10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그 앞에 출석 요구한 건 알고 계십니까? 공조본, 공수처보다도 먼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해서 16일 날 원래 출석하라고 먼저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날도 안 가셨죠. 그런데 16일 날 공조본이 18일 날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또 출석을 안 했어요. 근데 12월 20일 날 2차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5일까지 불응 시에는 체포영장을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체포영장이 지금 기각된 날짜가 12월 20일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12월 16일 날 1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18일 10시까지 출석을 하지 아니하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원에 중앙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20일 날 기각을 했어요. 20일 기각 시간이 정확지 않은데 보세요. 18일 날 출석하라니까 출석하지 않으니까 18일 날 오후나 19일 오전쯤에 영장을 그렇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면 법원에서 그 체포영장을 보고 기각하는 것은 19일 밤이나 20일 아침일 가능성, 새벽일 가능성이 조금 정리된 기사 나왔습니다. PD님 방금 보내드린 거 그 내용 조금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 변호사님이 보실 수 있도록 좀 띄워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2월 20일 체포영장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근데 그 시점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람은 언론을 이렇게 샅샅이 뒤져봐도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드린 거 예,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런 체포영장까지 기각이 되니까 더 이상 중앙지방법원에 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거는 명백한 이 영장 쇼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방금 제가 보내드린 기사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영장을 네.
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원래는 맞다라고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서부지법에 한 게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 서부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느냐? 야, 지금요 우리 인터넷 먹통됐대요. 방송은 나가고 서부지방법원에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요. 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네, 네. 왜냐하면 자,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래 수사권과 네. 기소권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공수처가 가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 중에 네. 기소도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수사만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기소권까지 있는 사건은 네. 그죠?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주거지나 범죄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전부 다 중앙지방법원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수사권만 있는 사건은 본인들이 기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돼 있고 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건 이제 뭐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너무나도 당연히 이 사건이 중앙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으로 가지 않고 서부지원으로 간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인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잠깐 30초 정도 블랙 화면이 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약간 지금 이상해요.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서 까맣게 화면이 뜰 겁니다. 나가지 마세요. 저 여기 앉아서 30초만 셉시다. 우리 지금부터 숫자 30만 세주세요. 저희가 지금 긴급 속보를 했더니 누가 방해하나 봐요. 외계인 오징어가 방해하나 봐요. 화면이 잠깐 까맣게 될 거라고 하니까 나가지 말고 이제부터 꺼집니다, 여러분. 하나, 계속 통제받고 있어요. 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 나가셨죠? 안 나가셨으면 댓글 좀 써주세요. 진짜 이리 중요한 방송을 하는데 인터넷까지 왜 이럽니까? 여러분, 저 보이세요? 보이시면 보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보이면 보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보인다고 해야지만 제가 방송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인다고 답이 떠야지만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댓글이 안 올라오지? 네, 보이시면 저한테 보인다고 댓글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계속 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요, 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니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청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그것이 결국은 다른 데서 한번 퇴짜 맞았는데 다른 데서 퇴짜 맞았는데 그리고 다시 온 거 아니냐라고. 저거 네네.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제가 방금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확인. 네네. 근데 저 기각된 영장이 지금 제가 밑에 드는 거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가 더 있는데 또 다른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체포영장은 누구의 체포영장인지가 현재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20일자 체포영장, 기각된 체포영장도 그죠?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누군지를 좀 오늘 윤곽근 변호사가 정확히 좀 밝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밝히지 않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아까 이 뉴스를 보는 순간에 이 일을 내가 당했다면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살다가 저도 억울한 일 좀 당해봤죠? 맞아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 살다가 저도 우리가 피투하는 심정이라는 얘기도 해봤어요. 살다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 박근혜 대통령 때. 너무너무 억울하게 태블릿 PC도 이상하고 정말 뭐 37층도 이상하고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분노를 표출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거 아닌데 왜 저래, 헌재는 왜 저래, 그리고 오동훈 그 머리 하얀 오동훈은 왜 저래, 공수처 왜 저래, 말도 안 되게 왜 저렇게 체포하려고 해, 왜 저렇게 잡아가, 그리고 이상해, 서부지법에 하는 게 아닌데 왜 서부지법에 했어, 뭐라고? 중앙지법에 했었는데 기각됐다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아니야, 우리 아니야. 결국은 지금 이게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뭐 정지돼? 갑자기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9번 뉴스예요. 한동훈 책이 벌써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워딩이 계엄날 죽을 수 있다, 피신하라고 했다. 누가? 없어요. 계엄날 죽을 수 있다, 피신하라고 했다. 그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죠?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한 자는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동훈은 뭐 체포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네.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지금 한동훈한테 너 체포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누가? 자, 계엄날 죽을 수 있으니까 피신하라는 얘기를 한동훈이 들었다 쳐요. 누가? 그러니까 왜 누가를 얘기 안 해요? 홍장원이 만약에 홍장원이 한동훈에게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코미디 아닐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홍장원 얘기하셨으니까 이거 하나 보여주고 제가 홍장원 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8번. 제가 어제도 이 얘기 잠깐 했었어요. 8번이에요. 정 변호사님. 네. 왜 김성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농개처럼 이재명 끌어안고 죽으래요?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끌어안고 농개처럼 뛰어내릴 수 있나요? 근데 왜 이재명을 끌어안고 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왜 이런 워딩이 계속 나오냐는 거예요. 자, 피디님, 제가 아까 홍장원 첫 번째 메모 사진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지금 김성태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탄핵당할 테니까 그냥 혼자 죽지 말고 이재명이 같이 끌고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 근데 왜 사람 보고 농개처럼 죽으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정 변호사님. 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홍장훈은 메모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거 확대해주세요. 저거 무슨 메모지예요? 저거 정 변호사님 못 보셨죠? 네, 처음 봤어요. 저게 뭐예요? 이게 홍장훈이 쓴 첫 번째 메모래요. 저게 글씨예요? 저거 보고 옮겨 쓴 거래요. 저게 무슨 글씨예요? 아,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봤다니까요? 전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홍장원 메모라고 하는 거 맞죠? 제가 오늘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거 보고요. 너무 놀라서 캡처만 했어요. 아, 전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 3살도 저렇게 글씨를 저렇게 쓰나요? 여러분, 이거 글씨 맞습니까? 이거 보고 썼대요. 저 글씨를 보면 저게 뭐라고 썼는지 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게 글씨예요? 어떻습니까, 정 변호사님?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저 메모로 오늘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세요. 최초의 원본이 있었는데 네. 글씨를 갈겨 써서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네. 그래서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하게 했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보좌관한테 너 어제 그 정서한 거 기억나는 대로 써라고 한 게 3번째고 거기다 지가 가필한 게 4번째가 언론에 최초 공개된 게 그게 4번째 그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금 댓글이 뭔지 알아요? 이게 첫 번째 메모라고 시청자가 다 아세요. 그래, 근데 저게 만약에 첫 번째 메모면 저 첫 번째 메모를 보고 어떻게 두 번째 메모를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더군다나 진짜 아랍어예요? 여러분, 15명 상형 문자로 이름 쓴 거예요? 저 그림 아니에요? 에이, 저기 아랍 글자 아니에요. 아무리 아랍 글자라도. 아니, 최초 원본이 왜 저래? 누가 그러잖아요. 이거 부적이냐고. 이게 무슨 글자예요? 부적도 여러분? 저런 부적은 아니죠. 근데 정 변호사님, 제가 여기서 이걸 좀 기사를 보여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 전에 제가 말할게요. 예. 하나만. 저게 원본이면요. 네. 수사기관에 있어야지 왜 지가 갖고 있어요? 수사를 할 때요. 네. 검사들은 수사관들은 야 너가 최초로 작성한 거 메모지 내놔 그래요 당연히. 네. 그러면 저거 갖다 냈어야죠. 근데 저걸 갖다 안 낸 거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장관이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갈겨 써서 못 알아봐가지고 자기가 찢어버렸다고 했다니까요. 갈겨 쓴 게 저거래요. 갈겨 써서 자기가 못 알아봐서 새로 작성한 다음에 찢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찢어버렸다고 하는데 찢질 않고 사실은 저게 있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 겁니까? 거짓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저 상식적인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잠깐 저 뉴스 어디 갔지? 잠깐만요. 32번. 여러분 신부님이 예언을 한대요. 신부님이 예언. 32번 뉴스예요. 윤석열 파면 선고가 귀에 들린대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귀에 그런 거 들리면. 아니 어떻게 제가 오늘 뉴스 준비하다가요. 신부님 귀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귀에 들린대요. 정 변호사님 저거.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게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지금 정의의 사제 뭐 어쩌고 지네끼리는 그러는 사람인데, 현재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50주년 준비위원장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좌파들이요, 처음에 홍장원이 메모를 갖고 한참 이렇게 장사를 하더니 요즘에 뭐 갖고 장사해요? 노상원이라는 사람 수첩 갖고 장난하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노상원의 수첩은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노상원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노상원이 썼다고 의심을 하고는 있는데 노상원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국가수에 맡겼는데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거 노상원이 쓴 건지 확인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진위와 출처가 증거 능력이 없는 되게 문제가 있는 그 수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네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특히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를 갖고 거기에 막 이름 적혀 있다고 오히려 자기가 수거 대상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수거 대상에 이름이 안 들어갔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지네들끼리 히덕거리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상해요, 정 변호사님. 지금 이게 되게 큰 뉴스잖아요. 네. 근데 이 뉴스가 별로 안 나오고 오히려 이재명 뉴스가 나와요. 딴 거 좋은 것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또 어떤 뉴스가 나오나요? 아니 지금 이재명이 뭐 주 5일째 주 4일째 한다 이런 게 뉴스가 나와요. 이재명은 뭐 이제 신났죠. 자기가 그 대통령 된 거나 다름없죠, 지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들으면 분노할 만한 충격적인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번입니다. 여러분, 안산시 단원구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세 안내 서비스 시행인데요. 여러분 주민세 나오는 거 이거 외국어로 나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정 변호사님 이거 외국어로 다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낸다고 저렇게 안 해요, 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민세 내는데 쉽게 내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개 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문을 제작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세금 나가요, 세금. 이것까지 왜 해요? 이거를 작성하는데 세금이 나가는데 그 작성하는데 쓴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거칠까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니 그걸 떠나서요. 뭘 이렇게 친절하게 중국어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에 대한민국이 참 특이해져 가고 있었어요. 5개 국어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5개 나라에 혹시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살 때 그 나라에서 이런 세금 납부 안내문을 그죠?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혹시 줄까요? 절대 안 주겠죠. 자, PD님 제가 지금 보내는 사진 좀 크게 띄워주세요. 미안합니다. 오늘 자꾸 일을 시켜서요.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정 변호사님도 지금 처음 보실 겁니다. 뭐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내서까지는 저는 용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요. 우와. 여러분 친절하네. 납부 고지서가 이렇게 나가요. 중국어로. 납부 고지서가. 예, 고지서. 와. 여러분 납부 고지서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지서가 중국어예요. 정말 친절하네요. 자, 이 상황인데요. 아까 정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자기네들끼리 조롱을 하고 놀리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요. 그 와중에 11-1입니다. 한동훈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접견 가래요. 이거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접견 가라고 합니다. 접견. 여러분 저는요.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9번이에요. 9번 다시 보세요. 개업날 죽을 수 있다. 나보고 피신하라고. 이러고 있는 한동훈 보고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접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죽을 수 있다 피신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려니까요. 가능성. 첫 번째 홍장원. 제가 보기엔. 저는 홍장원이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홍장원이 박지원한테 얘기한 다음에 박지원이 전화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박지원이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언론에 했거든요. 세 번째 가능성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현대고등학교 친구가 거기 보좌관으로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야, 친구 없어. 선배는, 후배는, 또는 지인은. 그죠? 한동훈은요, 그 특수수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의 실수를 잘 찾아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그 밑에 있었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잘하는 후배라면, 동기는 아니야. 동기야. 동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후배냐? 그죠? 선배나? 또 다른 지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말을 잘못한 거죠. 응? 동기다라는 그런 어떤 제보를 받고 동기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내 동기 없어. 그러면 끝나요, 해명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피신하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홍장원이나 박지원이나 그 다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처럼 보좌관 중에 한동훈과 가까운 그 누군가. 그죠?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25일 날 뭐 헌법재판소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그거 대신 써준 보좌관은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다시 빠르게 짚어본 뒤에 아까 뉴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요, 차범건이라는 사람을 좀 좋아했었어요. 12번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못 만날 뻔했습니다. 계엄군 체포 대상의 차범건. 근데 차범건이 있었나요? 근데 왜 차범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이 조롱하는 뉴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자, 13번 뉴스도 보여드릴게요.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은밀한 이중생활. 어떻게 보면 이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대통령 구하는 데만 집중을 해도 지금 오늘 같은 날요, 다 지금 몰려서 공수처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속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속보 뉴스가 없어요. 자, 그런데 15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귀해서 세대통합 힘으로 한국 이끌어 가겠다. 어제 이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처음엔 다 좋아했죠. 대통령께서 빨리 복귀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대. 정말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16번입니다. 직무 복귀해서 대한민국 이끌겠다 얘기했던 것은 석동현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요, 진짜 왜 이래? 자, 석동현 발언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7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직무 복귀해서 대한민국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리인의 말이었대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인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거 대통령이 이제 말한 거야? 아닌 거야? 이건 기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자, 24번 뉴스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캐삭빵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캐삭빵. 카스테라도 아니고 단팥빵도 아니고 뭐야? 이승환 나이 많은 거 아세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저 이승환은 왜 저러고 나타난 거예요? 이승환이 저보다 한 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인데 왜 저러는 거예요? 이승환이 이제 얼마 전에 CIA 신고가 돼서 너 같은 애들 좌파들 이런 애들 미국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가 미국 갔다면서 사진을 올렸죠. 그랬더니 CIA 신고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그 유튜버가 야, 그거 가짜 사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야, 그러니까 그러면 밝히자. 그래서 캐삭빵을 제안을 한 거예요. 캐삭빵이 뭔지 아세요? 알죠. 그 캐릭터 삭제하는 거. 그렇죠. 캐릭터 삭제하는 빵 셔틀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는 처음에요, 빵 이름인 줄 알았어요. 빵 이름. 근데 유치하게요. 근데 뭐지? 이승환이 유튜버가, 자신 있나 보던데요? 유튜버가 누군지 아세요?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튜버 천조국 발행이. 예,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저 유튜브가요. 네네. 근데 유튜브가 난 네가 미국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하니까
자기 미국 있는 사진을 막 올리면서요. 야, 너 캐릭터 삭제 캐시빵 할래? 야, 유치하다 이승환 진짜. 너 이제 어떡할래? 영장 이거 실제로 하고 있으면 어떡해? 영장 이거 만약에 기각된다 했으면 어떡할래? 정말. 제가 천조국 발행이를 모르지만 제가 오히려 천조국 발행이 때문에 더 불쌍한 거야. 천조국 발행이가. 제가 보기엔 거의 아들뻘 같은데요. 누가요? 아니 천조국 발행이가 여자예요. 쌀뻘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해서 아니, 제가. 나 사진이 남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 변호사님 때문에 제가 순간 얼굴이 벌개졌어요. 네, 그 여자예요, 여자. 네, 죄송합니다. 정 변호사님이 천조국 발행이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잘못 봤어요. 천조국 발행이를 모르셔서 그러셨습니다. 네네. 네, 순간. 네, 고려대 지금 거기도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오늘 되니까. 고성국 박사님 거기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아직 그거 못 봤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일단 몇 가지를 하고 다시 영장 쇼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상황인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승환 봤죠? 자, 이현주 28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이요. 흑백만 있니? 회색도 있어. 보수도 민주당 거야. 미쳤죠. 미쳤어요. 지가 보수래요. 우리가 민주당 거래요. 그러니까 28-1 이현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이 여자가 더 싫어요. 마음 둘 곳 없는 보수들 나한테로 와. 보수가 낫지 될 판이야. 민주당이 포용할게. 정 변호사님 민주당이 포용한대요. 아니 저기 뭐 이현주를 보면 저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민주당이 우리 포용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진짜 낯이 두껍지 않아요 이현주는? 이현주가 그죠? 지금까지 당을 몇 번 바꿨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쉬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철수 옆에서도 막 정말 간이라도 내줄 듯 하다가 나중에는 딱 등 돌리고 비판하고 민주당에서 나올 때도 심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옆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당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다니면서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딸처럼 막 옷도 그렇고 머리 모양도 그렇고 엉뚱한 그런 짓 하고 막 다니면서 자기가 애국 소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고. 여러분 저 사람 보고 우리 보수의 우파 여전사라고 했죠.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있죠. 그랬는데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네. 근데 우리 보고 지금 지네가 품어준대요. 자, 근데 29번입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세훈이나 한동훈, 김문수나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것이다. 대선 타령이에요, 저 할아버지. 또 대선 타령이에요, 여러분. 와, 근데요. 30번 뉴스. 아니 근데 왜 이 기자가요 김종인한테 비대위원장으로 오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이런 왜 있을 수 없는 질문을 왜 합니까? 와, 정말로 이번 주는요 화가 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30번 뉴스예요. 여러분 이분 잘 알죠? 김재원 누군지 알죠? 정 변호사님 이거 뭐예요? 조지호 답변 거부는 사실상 체포 지시 인정한 것? 아니 이런 말을 방송 가서 왜 하냐고요? 뭐 비판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조지호가 가서 증언 거부를 했는데 증언 거부를 하면서도 네. 본인이 수사기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라고 할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반발을 일으켰던 조지호의 검찰 조서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거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가 답변을 거부하니까는 뭐 우리한테 윤 대통령한테 별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김재원이 저 얘기 하냐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설명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저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저는요 할 말이 많아도 부정적인 얘기는 저는 입을 다뭅니다. 나쁜 얘기는 입을 다뭅니다. 왜? 입에서 나가는 순간 진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인터뷰 나가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랑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왜 인터뷰 하냐고요. 인정한 거? 그래서 어쩌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인정했으니까 어쩌라고요. 자 볼래요? 31번 보실래요? 조국이요.
문씨, 조씨, 일가, 씨 말리려 한 윤석열 일당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 야, 조국아, 그러니까 네가 다시 패스 못한 거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정 변호사님, 저 진짜 너무 혈압 올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만약에 말입니다. 노상원이 그런 글을 썼고, 그래서 조국의 일가를 뭐, 어떻게 전부 다 수거하라고 적혀 있는 걸 봤다. 응? 어느 재책에 해당하는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국처럼 흥분해가지고, 조 씨와 문 씨의 일가 씨를 씨를 다 말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뭡니까? 빵점. 아니, 여러분, 조국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형법 교수예요? 형법 교수가 저게 살인 예비죄예요? 와, 정말 이것도 기사라고 또 나와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몇 가지 단신 뉴스 하고 다시 원래 뉴스 돌아갈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33번입니다. 베트남에서요, 이 모자 쓰고 입국했다가 430만 원 벌금 냈대요. 소개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빠르게. 베트남 전쟁 참전 모자, 참전용사 모자입니다. 뭐 우리한테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자랑스러운 모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침략자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베트남에 입국할 때는 그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아마 쓰고 가신 분이 계셨나 봐요. 사실은 제가 아는 분들이요, 단체로 20명이 쓰고 들어갔대요. 거기 월남전 유공자들이 함께 들어가셨대요. 네네네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대요. 그게 한 2년 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자세하게 안 알려져서 할아버지들이 저걸 많이 쓰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좋아하는 모자라서. 아무튼 여러분, 이거는 주변에도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도 이거는 안 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전 예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4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죽은 반려견을 땅에 묻으면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정 변호사님, 이것도 짧게 소개해 주세요. 예, 그 반려동물이 죽으면 가족이 죽은 거라고 다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렇다고 땅에 그냥 묻으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쓰레기 봉투에 예. 반드시 담아서 그렇게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여러분, 있습니다. 강아지, 뭐, 아니면 병아리, 아니면 뭐 고양이 이렇게 죽으면 산에 가서 묻는데요. 자기 집 땅 외에는 모든 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인데 자기 집 땅도 사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집 땅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 신고를 하면은 보통은 50만 원 이상의 벌금 과태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해야 되냐고 묻는데요. 이게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원래 법인데요. 그래서 요즘 동물병원 화장터가 되게 인기인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동물 화장터가 국가에서 운영을 해서 한 3만 원, 4만 원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당연히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5번 분노할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쿠팡에서요, 가짜 영양제가 배달이 된 사건이 발생을 했나 봅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요, 영양제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가짜 영양제가 우리가 넣게가 아니고 먹게요. 제가 오늘 약간 흥분해서 먹게 되면 오히려 간에 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인 줄 알고 사 먹었는데 가짜일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거라면 정말 문제겠죠? 독성이 있대요. 네. 36번 뉴스입니다. 이게요, 정정 보도가 나갔는데 36번 뉴스 보면요, 아무도 정정 뉴스가 나간지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정정 뉴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갑자기 동부구치소에 빈방을 만들라고 계엄이 있었던 날 그런 동부구치소에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 동부구치소장 등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왜 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을까?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에 동부구치소 직원들에 대한 비상 소집을 해서 빈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JTBC가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보도했던 것이죠. 근데 정정 보도가 너무 흐부지하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요, 지금 잠깐 속보 나오고 있는 거 소개 또 해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변호사 사퇴 가능성은 작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속보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변호사 사퇴 가능성은 작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속보 뜨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퇴 가능성은 낮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그 기자회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읽어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방금. 대리인 발언이라고 예, 하네요. 대통령 메시지 대리인 발언이라고 그것도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지금 뭐 헌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빨리 복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한테 상당히 누가 되는 발언이죠. 좀 상당히 말을 전달한 사람이 좀 경솔하게 발언을 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라 대리인 발언이다. 대리인이 그냥 자기 생각을 대통령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한 거, 그거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는데 불구속되는 데는 지금 오늘 벌어진 이 상황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눈앞에 다가온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3월 한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이 헌법재판과는 사실 또 무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걱정도 됩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참 특이한 거 안 보이세요? 뭐요? 그게 아까 속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뉴스가 사라졌어요. 어느 뉴스요? 아까요. 지금 우리가 할 뉴스.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뉴스가 사실은 4시에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저희가 볼 때는 엄청 중요한데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특이해요. 지금부터 짧게 4시 기자회견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37번 뉴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 수사영장 기각 제보, 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정 변호사님 짧게 정리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공수처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중앙지방법원에 그렇게 이제 국회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 그리고 그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한 적이 있는데 기각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 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 의원이 들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현재 공수처가 작정을 하고 영장 쇼핑을 했다 서부지원에 라는 그간의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38번입니다. 자, 38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12월 6일 날 압수수색 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도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12월 20일에는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12월 8일과 20일 날의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지 않아서 이거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고 나서 30일 날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는 갑자기 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하지 않고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으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44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으로 대통령 감금한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오동훈을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이미 저거는 뭐 여러 가지로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인데 이제 우리 변호인단이 좀 더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통해서 공수처에 있는 공수처장 등을 이제 고발을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되게 특이해요. 네이버하고요. 저기에 기사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실시간 검색을 하는데요.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거의 이건 되게 중요한 기사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그거 중요한 기사죠. 근데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어떤 분이 아까 김재원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30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사를 정확하게 보고 그 기사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30번 YTN의
김재원, 조지호 답변 거부 사실상 윤 체포 지시 인정한 것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저희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대로 YTN 기사를 읽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YTN과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기사를 YTN은 그래도 신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읽어드렸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일단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어떠십니까? 오늘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석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영장 쇼핑이 사실상 진실임이 이제 밝혀졌고요. 자, 그래서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 출석 불법 구금 주장 통할까?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래 하려고 했던 제목 첫 번째입니다. 속보 밑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 출석 불법 구금 주장 통할까? 정 변호사님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소개 짧게 해주세요. 지금 그 불법 구금을 주장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죠. 하나는 이제 구속기간 계산하는 방법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지금 이제 영장 쇼핑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구속이 된 거니까 부당하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열흘 이내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을 부여했는데 아마 열흘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열흘이면은 탄핵 결정이 나기 전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이 영장을 정말로 법원에 청구를 했다가 네. 거기서 기각을 했는데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영장을 재청구를 하게 되면 네. 재청구를 하는 이유를 거기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할 때 기각이 됐어. 그럼 그다음 서부지원을 하면 각각의 법원에는 처음이니까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이유를 안 적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례적인 일이죠. 매우 이례적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가 되게 기형적인 제도지만 공수처를 만들면서 공수처가 기소하는 법원은 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데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영장 전담을 하고 있는 그날 거의 24시가 다 돼가지고 거기다 영장을 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기 뭐 당연히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 의심 수준을 넘어서 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면서 사실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아까 홍장원의 아리까리 메모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모를 떼주세요. 여러분, 이 메모를 보고 누가 체포될지 알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 메모를 보고 옮겨 썼다는 건가요? 우리 PD님은 저 메모 글자 읽을 수 있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메모가 홍정원이 쓴 메모라고 장동혁 의원이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은 저거 읽을 수 있으세요? 대한민국이 정 변호사님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글쎄 저거는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암호문 비슷하게 만약에 적었다고 쳐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네요 사람 이름이. 아, 6명 이름이에요? 많이 적었어도 그러니까 제 그냥 네. 추정상으로는 한 줄에 1명 이름이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만화 옆으로 눕혀놓고 사람 얼굴이고 안경 쓰고 있고 그런 걸로는 보여도, 아, 그 사람 특징 그린 겁니까? 정 변호사님 저거 안경 쓴 사람을 체포하라. 저는 무슨 암호문 같은 거 같아요. 혹시 저건가요? 대머리를 체포하라. 안경 쓴 대머리 체포하라. 그런 내용입니까,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정 변호사님께 일단 어디 갔냐? 구전 녹용을 한 잔 드리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애국녹용이라고 한 잔 드세요. 네. 불리는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의 가장 비싼 분골까지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내었습니다. 아토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구전녹용을 32% 할인합니다. 아래 0504-0824 2172로 구전녹용이라는 문자만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기사 나오네요. 중앙지법 기각영장 중 2건 윤 대통령 본인 대상. 네, 아까 공수처 윤 대통령 압수영장 청구한 적도 없다. 어머 뭐예요? 잠깐만 정 변호사님 지금 저거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아까 점심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주진우 의원이 반박을 했고 그다음에 4시에 지금 기자회견 한 거 아닌가요? 그 이후에 다시 나온 거. 공수처 통신영장은 수사 초기 기각된 거 맞다. 통신영장은 기각된 거 맞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네요. 지금 방금 속보 나오는데요. 제가 보다가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나의 가족이 내 측근이 어디에 A라는 법원에 했는데 그게 기각되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모르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딴 법원에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그래서 체포가 됐다. 아니면 체포영장이 통과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엉망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힘내라고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마지막 멘트 좀 해주세요. 오늘 4시 기자회견 발표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지금 그 구속 석방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5일 날 결심을 하고 마치 최후 변론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상당히 배포 큰 듯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장난하는 거죠. 지금 정 변호사님 오늘 뉴스 중요한 거 안 했네요. 뭐죠? 진짜 중요한 뉴스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고 갑시다. 아까 쓰고 있다고요. 결과. 어느 결과? 결과요. 그 뉴스 어디 갔죠? 그게 PD님 그거 어디 갔죠? 맞아. 그 뉴스 여러분 중요한 뉴스가 제가 빠뜨렸었네요. 지금 결정문 쓰고 있다는 거였죠, 정 변호사님. 네네 맞습니다. 띄웠대요. 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헌재가 하고 지금 갑시다. 탄핵 결정문 초고 작성을 착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거 누가 쓰는 거죠?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쓰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쓰기 전에 누가 써요? 연구원들. TF에서 초안을 작성을 하겠죠. 저 TF가 누군지가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데 형식적으로는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라서 초안을 작성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영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할지 저는 의문이에요. 실질적으로 TF에서 1차 초안, 사실상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보고 수정 초안 정도를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만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쟁점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지만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건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리고 기간 쟁의에 대한 그런 어떤 판결들이 결정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먼저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걸 계속 추정 상태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지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저는 이 변호사들이 제대로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벌써 결정문 초가 작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결심하고 나서 14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3월 11일이면 늦어도 그 지금 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5일 날 만약에 결심을 하면요.
2주 정도 걸린다고 치면 3월 11일 날이죠. 2주. 딱 근데 2주. 2주보다 더 근데 빨리 할 수도 2주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때 2주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11일이니까 3월 7일이 되는 거죠. 근데 벌써 작성을 준비했다 그러면 한 3월 6일 정도? 경우에 따라서 3월 6일 정도에 선고일자를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아까 이재명 웃으면서 하는 얘기 보셨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의외로 또 간단한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 탄핵 판결이 먼저 이루어지느냐, 이재명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먼저 이루어지느냐의 싸움이에요. 현재 예상으로는 이재명이 3월 26일인가 뭐 이때쯤 되면 판결 선고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만 늦추면 되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늦추면 문영배도 그 탄핵 재판 선고를 할 수 없고 이미선도 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 재판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달 정도 늦출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이 싸움의 결과와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점잖게 아이고 뭐 그냥 가서 결론을 받겠다, 승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타임 스케줄을 깨트려 버리고, 그렇죠? 적어도 이재명의 어떤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선고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떤 그 내란 국조위에서 이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21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손가락질이냐? 라고 하니까 발가락질하냐 그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란 국조위 참 이거 보면서 제가 말한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죠. 누구예요? 그 민주당의 박선원 아닌가요? 저 자세히도 안 봤어요. 밑에 그냥. 좀 올려주세요. 밑에 보면 박선원 쭉 내려부터 더 올려. 박선원. 저는 사실은 민주당. 내용도 안 봤어요. 네. 그냥 국조위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요. 그냥 야 손가락질 하지 마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럼 발가락질 하냐 이게 수준이.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한테 댓글을 썼습니다. 두 분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러는데 유튜브에서 그 말을 하지 우리가 그러면 연기를 합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왜냐면 오늘도 나오는 걸 보면서요. 저 어제 사실 홍장원 표정 보면서요. 밥을 못 먹었어요. 왜? 눈이 떼굴떼굴 구르니까요. 자, 일단 정 변호사님께 제가 이거 하나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게 읽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3.1절 관련 방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시비 속에 탄핵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거세지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3.1절 탄핵 반대 집회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로 모두 모입시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335 손잡고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를 외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와 성별, 종교를 따지지 말고 역사의 현장에 동참합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가 조국을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입니다. 아토TV는 3.1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고성국 박사,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이 스튜디오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3월 1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하러 올 때까지 속보가 안 떴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오다가 갑자기 썸네일 바꾸고 우리 PD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류 PD님에게 여러분도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제가 오늘 괴롭혔어요. 내용도 분석하느라 바빴지만요. 이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놀랐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계속 공부하시느라고 바빴고요. 저도
이게 뭐지? 이게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오늘 PD님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잠시 머리 지진난 정준길 변호사님에게도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토록 더럽게 망가진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눈빛을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아유, 우리 PD님에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조금 이상했었어요. 아까 숫자가 딱 고정돼 있으면서요. 우리는 그래도 뚫고 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유여의 적반하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오늘 정신없는 방송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신없는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